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일 막판에 확 올라가 버린 거가 있었는데 그걸 좀 되돌리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좀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좀 있었고, 반면에 이제 지수 낙폭이 그렇게 또 크진 않았던 게 그 엔비디아 제품이 중국에 수출되는 게 허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번 주에 어쨌든 미국 금리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있다 보니까 지수가 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과하게 밀리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순매도를 보였는데 장 직전까지 4천억 원 이상 매도했다가 막판에 매도가 축소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삼성전자 집중 매도했고요. 금융, 운수장비, 기계, 제약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형주 돌아가면서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주, 지주회사, 조선업종 이런 거 내에서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씩 기존에 이제 강했던 뭐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좀 쉬고 그 사이에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눌렸어요. 그러니까 하락한 나라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 올라간 점,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자체도 하락 업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10개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6일 연속 양봉이거든요. 그 양봉의 의미는 장 초반에 시작했을 때 주가보다 종가 주가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아가 올려져 있다라는 거는 오늘 상황보다 내일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음봉은 오늘 상황보다 내일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낮게 되는 게 음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6일 연속 양봉인데, 그 초반에 양봉 나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체로 월초에 양봉이 잦으면 그달은 상승,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놓고 보면 결국엔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3,900, 4,2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아래로 이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걸 돌파할 만한 강력한 에너지 없이 일단 상단 근처 가니까 또 눈치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 다행스러운 건 제가 일요일에 이번 주에 이제 과매수권 진입할 수 있어서 상승 종목 수보다 이제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좀 자주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에 좀 빈번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이틀 동안에 하락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보는 게, 그 과열, 저는 예상대로면 오늘 정도에 이제 과열 찍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저기 하락 종목이 더 많아지면서 당분간은 과매수권으로 넘어갈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립 정도? 중간 정도 위치되는 데서 왔다 갔다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초반에 이제 과열 근처 가면서 어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 버려서 매물 소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일방적으로 뭐 하락 종목이 많을 것 같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치고받고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비해서는 미리 이제 좀 매물이 나와서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보면 하단 920, 상단 935, 이 정도에 갇혀 있죠. 이거는 코스닥 3년 동안이래요. 3년 동안 상단이 930에서 950포인트가 상단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뚫고 나가게 되면 1000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1000이 저항이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근처에서 좀 대장주, 스타주도 없고 수급도 오락가락하고 해가지고 이제 눈치 보기,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다 플러스였어요. 업종 지수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다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하락 종목 수가 한 300개 정도 더 많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오르는 종목이 되게 세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어정쩡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센 종목만 골라서 아주 세게 갔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플러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올라가서 업종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로 종목 장세가 세게 나왔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차별화 장세라는 표현을 드립니다만은 현재 증시 상황 자체가 차별화 장세로 갔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와 있는데 당분간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업종 수급 구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건 어제 막판에 너무 올랐잖아요.
어제 막판에 이게 1시 이후부터 하이닉스가 쭉 땡기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ADR이 상장될 것 같다. 그러니까 ADR이라는 한국 주식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래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한국에 와서 환전해서 거래되기 힘드니까 그냥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하세요. 그렇게 해주는 건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배 가까이 간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어제 그 루머가 되면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투자 경고 예고 종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경고가 된 게 아니라 투자 경고 예고. 이게 뭐냐? 1년 동안 200% 이상 오르고 최근 보름 동안에 그 특정 계좌에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투자 경고를 딱 지정을 해요. 그 예고로. 이렇게 돼서 이게 전혀 안 변하고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거래 정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 정지시키고 거래를 좀 제한하고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자본금 있어야, 증거금 있어야 거래되게 하고 이렇게 규제를 가하거든요. 근데 이 번거롭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투자들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거래 정지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만에 하나 거래 정지가 되면 이 시가총액이 크고 이 거래 대금이 풍부한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된다. 그래 버리면 묶이는 자금이 어마어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FMC 앞두고 금리나 진짜 하는 거 맞아? 일부에서는 금리나 안 할 것 같아.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금리는 2번 내릴 것 같은데 실제 연준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떨까? 그러니까 경제 상황 괜찮은데 예방적으로 금리 내린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양적 완화, 돈을 또 풀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또 풀어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갈 거 맞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러다 이제 금리 안 내리면 어쩌지? 내년도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면 생각하면 어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이 있어서 직전에 좀 신중해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국채 금리는 올라가요. 10년물 금리가. 이게 파월을 하도 공격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장악을 하는 만약에 차기 연준에 대한 신뢰도는 과연 있을 것이냐? 못 믿는다. 그게 무슨 연준이야.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휘둘리는 게. 그다음에 금리 괜히 낮췄다가 물가 자극해서 또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UBS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6개월 이내에 3.75%까지 빠질 거다. 이렇게 돼서 뭐 지금은 그냥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주장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매수하다가 이러다가 국채금리 4.2% 넘어가겠네. 이런 분위기 나오면서 이제 좀 지켜보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렇다고 뭐 쭉 빠지진 않은 게, 그 트럼프가 또 올렸잖아요. 아침에 제가 제 텔레그램 채널로 올려드린 거죠. 그 미국 안보를 보장한다라는 조건에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백악관 내에서는 굉장히 팽팽히 맞섰대요. 맞섰는데 이제 반대파는 중국의 그 AI 기술력을 키워주는 꼴이 될 거다. 이게 반대 논리였고,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AI의 표준을 미국으로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맞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뭐 미국 정부에도 그러니까 중국에 나가는 거는 미국 정부가 삥 뜯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허용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간 걸로 보여지고, 뭐 AMD라든가 인텔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 2% 넘게 오르긴 했는데 오늘 정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엔비디아가 오늘 밤에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굳이 주식을 많이 매도하고 많이 하락한 상태로 그냥 두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 경고 예고가 떴죠. 근데 이게 11월 3일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1월 3일에 첫날 급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거래일 급등하고 나서 이제 투자 경고 예고 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틀 정도 휘둘리고 그냥 원래 가던 페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경고가 뜨면 오늘, 내일 이틀 정도가 관련된 이슈에 이제 최대 이제 좀 걸리는 거, 그런 반영되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주가 오늘 좀 빠졌는데 특별하게 뭐 이슈가 있었던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자동차주가 긍정적인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빠졌거든요. 아마 그대로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틈에 이제 반대쪽 시소, 좀 쉬었던 종목군들, 뭐 로봇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지수 따라서 양봉 6개 연달아 나온 게 이제 일부 지주회사들, 지주회사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좀 꾸준하게 지수하고 비스름하게 좀 올라가거나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대형주 내에서는 탑10에서는 3개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방산, 바이오 이 3가지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는 빠졌고, 오늘 빅3 빠진 거에 비하면 오늘 세 종목이 하락에 기여한 게 거의 2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뭐 한편으로는 좀 선방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볼 측면도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대형주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전에 매물이 좀 나왔는데 그걸 받아내고 이제 플러스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일부 제약주들, 그 다음에 로봇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또 코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기 때문에 코스닥의 남은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뜨는 종목군들은 기관들의 어떤 특히 이제 뭐 지수 관련된 ETF라든가 이런 데서도 비중만큼 매수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코스닥 대형주 쪽은 좀 수급의 변화가 계속 생길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 오늘 2천억 팔았는데 그 2시 반 정도까지는 4,500억 매도였거든요. 그런데 3시 다 되면서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2,500억 정도 돌렸어요. 예, 불과 한 3, 40분 사이에. 그래서 막판에 이제 다시 사들이는, 예, 그래서 이제 순매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코스닥 쪽에서는 양주체 다 매도,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들 보니까 그 2,100억 순매도였잖아요. 삼성전자만 거의 4,000억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빼면 사실상 한 2,000억 순매수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전자에 대단한 악재가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모레가 동시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동시만기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그 수급 요인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일단 별다른 악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수는 이제 삼성에피스,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 순매수 2위에 들어가 있고, 방산주, 다음에 이제 제약, 근데 이제 조선주는 종목별로 좀 엇갈려가지고 뭐 전체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렵고, 기아는 어쨌든 꾸준하게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고, 그다음에 조선주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 내 좀 골라 담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도 에코프로 BM은 사고 에코프로는 팔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약주는 삼천당 제약은 사고 알테오젠은 팔고,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그냥 골라서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여서 특별하게 이제 특징적인 어떤 흐름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기관도 이렇게 업종 내에서 골라 사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에코프로비엠도 사고, 이제 에코프로도 사고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조금 이제 골라 사들이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는 그냥 선별적인 매매, 그러니까 뭐 STI가 순매수 2위에 잘 올라오는 종목이 아닌데, 뭐 보고서 영향인지 몰라도 이게 이제 2위에 올라온 것 정도가 특징.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또 순매수 이제 들어와 있는 게 있었고, 반면에 이제 테크윙이라든가 심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매도로 있어서, 업종 내에서 이제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안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하락, 금리 하락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저 이슈 그대로, 그러니까 마감하고 나서 나온 저 뉴스에 엔비디아는 시간 내에서 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2.5 이상 올라가 줘야 우리 시장이 엔비디아 오늘 주가가 올라갈 거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2%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하로 올라가 버리면, 아니면 또는 하락해 버리면 이제 오늘 이제 막판에 반등 나왔던 게 좀 되돌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내일 한 4, 5% 이렇게 움직인다 이래 버리면 이제 또 엔비디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동시만기일, 옵션,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예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빠지고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서 방향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종목 장세를 봐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서 코스닥의 업종별 구도, 예, 이게 지금 되게 관심이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메인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시점까지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제가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이 연말에는 좀 오락가락해요. 예전에 뭐 양도세 때문에 이제 뭐 주주명부 등재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매수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작년 말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연말에 팔고 연초에 사고. 근데 이게 확실한 건 뭐냐면 최근에 2020년 이후에 6년 동안 보니까 개인들이 1월에 매도한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6번 중에 5번 사고 한 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초는 개인들이 합류하는 종목 장세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1월에 어떤 종목 장세는 지금하고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도는 외국인 기관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처음 보시거나 한두 번 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왕이면 좀 구독하기 눌러놓고 보시면 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